오는 20일 대통령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성추문 입막음 사건과 관련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초기에 직장을 급습해 불법 체류, 불법 취업자들을 체포하는 일터 단속이 시범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10년 연설을 통해 서민주택 대폭 확대 등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산불들로 인한 사망자 수가 10명으로 늘어나는 등 미국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10일 유죄임을 확인하지만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무조건 석방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뉴욕주 1심 법원인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원 머천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성인 영화 배우와의 성관계 의혹 폭로를 막으려고 입막음 돈을 지급하도록 하고 관련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당선인에게 유죄를 판결하고 무조건 석방을 선고했습니다. 무조건 석방은 유죄 판결의 일종이지만 징역 또는 다른 조건을 요하지 않는 판결 선고를 말합니다. 후안 머천 판사는 법원은 이 나라의 최고의 공직 대통령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유죄 판결을 확정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선고가 무조건부 석방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머천 판사가 비대면 출석을 허용함에 따라 이날 플로리다주 마로라고 자택에서 비대면으로 재판에 참가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초기에 워싱턴 DC 수도권 일원에서 직장을 급습해 불법 체류, 불법 취업자들을 체포하는 일터 단속이 시범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정권 인수팀은 워싱턴 DC 수도권 일원에서 새 행정부 출범 초기에 일터 단속, 일터 급습을 시범 단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N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인수팀은 이민세 관집행국 지도부와 만나 일터 급습을 시범 시행할 수 있는 인력과 물자 등이 있는지를 점검한 것으로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2기의 일터 단속은 아직 시기와 장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르면 대통령 취임일이나 그 직후 수일 동안 워싱턴 DC를 포함한 수도권 일원에서 시범적으로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9일 정치 매체 악시오스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전날 밤 연방상원 공화당 의원들과 만나 취임 직후 내놓을 100개의 행정명령에 대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백악관 부비서실장으로 지명된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은 이 자리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1일차부터 국경과 이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행정명령을 사용할 것인지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여러 이민 정책 중에서도 타이틀 42 즉 국경을 넘어온 불법 이민자들을 법적 절차 없이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을 되돌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10년 연설을 통해 서민주택 대폭 확대 등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어제 맨해튼 125스트리트 소재 할렘의 상징적 건물인 아폴로 극장에서 신년 연설을 통해 서민주택 8만 채를 공급하는 시티 오브 예스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티 오브 예스는 1965년 이전에 지어진 상업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기존 주거용 건물을 다세대 주택으로 증축하는 것을 권장하는 정책으로 이에 대한 대대적 지원을 통해 서민주택을 늘린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15년 장기 계획으로 올해 맨해튼의 일부 공립도서관의 주상복합 건물 전환에 돌입, 맨해튼에만 10만 채 등 뉴욕시 전역에서 주거용 건물 전환에 나섭니다. 아담스 시장은 또 저소득층 거주 아파트 15만 가구 무료 인터넷 제공,
공립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수영교육, 2030년까지 모든 공립학교에 금융교육 실시 등 교육개혁에 착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에서 묻지마 범죄가 기승하는 것과 관련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중요하다며 6억 5천만 달러를 투입, 일단 홈리스 중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쉼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 노숙자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며 이들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아담스 시장이 뉴욕시청 등이 아니라 할렘의 아폴로 극장을 신년연설 장소로 택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는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오는 4월 초부터 뇌물수수 혐의 재판을 받게 되며 현재 검찰 수사가 자신에 대한 인종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스 시장은 자신의 비리 혐의 재판과 관련 흑인 커뮤니티의 지지를 받기 위해 할렘의 상징 아폴로 극장을 선택했으며 앞으로도 비리 혐의 재판을 인종 간의 대립구도로 몰고 갈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번 주 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발생한 산불들로 인한 사망자 수가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당국은 9일 밤 발표에서 산불 사망자가 1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에 앞선 발표 5명에서 2배로 뛴 수치입니다. 사망자들의 신원과 사망자가 나온 곳에 대한 정보 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서 사망자 5명은 이튼 산불에서 나왔다고 발표됐으며 그 후 팔리세이즈 산불로 인해 2명이 숨졌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산불들로 주택과 건물 9천 채 이상이 소실되거나 파손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최소 18만 명의 주민들이 대피 명령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로스앤젤레스가 아직도 산불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건조한 바람이 지목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대형 산불이 사흘 만에 500억 달러의 손실을 끼쳐 이미 미국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JP 모건을 인용, 로스앤젤레스 산불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현재 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으며 이는 하루 만에 2배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또 이 중 보험회사들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200억 달러 이상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역대 산불 중 최고 피해액은 2018년 캘리포니아 북부 산불로 125억 달러였으나 이미 로스앤젤레스 산불은 이보다 4배 정도 피해액이 많은 셈입니다. 또 자연재해 중 최대 피해액은 2005년 뉴올리언스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약 1,020억 달러의 손실을 끼쳤고 두 번째 큰 피해를 준 자연재해는 2022년 허리케인 이언으로 56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주택이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들 보험사들이 이미 이전의 산불 등으로 보험금의 상당 부분을 소진한 상태여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일부 보험사들이 파산을 신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산불 발생 위험도 등을 감안, 이 지역 주민들의 보험료도 대거 상승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캘리포니아주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앞으로 180일 동안 발생하는 복구비용 100%를 연방정부가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연방정부는 소방헬기 30대, 초대형 수송기 8대 등을 동원, 진화 지원에 나섰으며 캐나다 정부도 소방헬기와 소방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변 지역이어서 거센 바닷바람으로 진화가 힘들고 전력 차단 등으로 소화전 작동이 멈추면서 소화수 부족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 상품에 대해 최대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는 매우 제한적이고 관세 부과율도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골드만삭스의 경제분석가는 어제 워싱턴 DC에서 열린 경제 세미나에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는 20% 수준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경제분석가는 트럼프가 밝힌 최대 60% 관세는 태양광 패널과 철강, 알루미늄 등 극히 제한된 부분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20% 수준으로 예측한 것은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면 중국의 반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은 이미 미중 무역전쟁 2라운드에 대비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했으며 미국이 꼭 필요로 하는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채권 포트폴리오를 통한 압박, 미국 기업의 중국 활동 규제 등 관세 복과에 상응하는 단계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중국은 지난해 12월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등 이른바 핵심 희귀 광물의 미국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희귀 광물은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의 핵심 소재로
중국 반도체의 미국 수출에 대한 제재를 가하자 즉각 미국의 자체 생산에 타격을 입힌 것입니다. 또 중국은 일본에 이어 미국 국채를 두 번째로 많이 보유했지만 미국 국채를 계속 매각, 국채 가격 등을 흔들고 있습니다. 연준이 지난달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신중론을 펼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연준 주요 인사들이 새해 벽두부터 금리 동결 가능성을 연달아 밝히고 있습니다.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어제 현재 경제 상황이 상당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금리 조정에 느리게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다, 즉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콜린스 총재는 인플레이션에 둔화되는 등 추가 진전이 거의 없다면 연준은 현재 수준을 더 오래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상황을 본 뒤 필요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지난해 11월 2.4% 상승했고 근원 가격 지수는 2.8% 상승, 연준 목표치인 2%를 한참 넘어선 상황입니다. 제프 슈미드 캔자스시티어는 총재는 금리가 경제를 자극하지도 않고 또 둔화시키지도 않는 수준에 이미 가까워졌다고 밝혔습니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연은 총재는 추가 금리 인하를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지만 그 시기는 경제 상황에 달렸다며 동결 쪽에 힘을 보탰습니다. 반면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는 인플레이션이 중기적으로 2% 목표를 향해 순항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리의 추가 인하가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세계의 미래의 경제 상황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가 지난해 봄 36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가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경제적으로 가난해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프랑스 응답자 중 81%가 자녀 세대가 더 가난해질 것으로 예상했고 영국과 이탈리아가 각각 79%를 기록하는 등 선진국일수록 비관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캐나다 78%, 일본 77%에 이어 미국도 74%가 자녀 세대의 빈곤, 미래 경제의 악화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미국보다 낮은 66%가 자녀 세대의 빈곤을 예상했으며 이는 네덜란드 49%보다 낮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66%와 같은 수준입니다. 반면 최근 인구면에서 중국을 압도한 인도는 75%가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부자가 될 것이라고 답하는 등 장밋빛 미래를 점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방글라데시는 73%, 인도네시아 71%, 필리핀 70%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미래 경제를 낙관했습니다. 또 조사 대상 36개국 주민의 84%가 빈부격차가 매우 큰 사회 문제 또는 다소 큰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독일과 터키 응답자의 92%, 그리스, 아르헨티나의 92%가 빈부격차를 우려했고 미국은 83%, 한국과 호주는 82%, 일본은 80%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자신을 좌파라고 규정한 응답자 중 66%가 빈부격차가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한 반면 우파라고 규정한 응답자는 같은 답변이 31%에 그쳐 정치 성향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월스트리트 대형 금융기관들이 올해 초 지급하는 직원 성과급과 보너스 등을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직원 성과급을 평균 10% 이상 인상할 것으로 보이며 모건 스탠리나 JP 모건, 골드만삭스 등은 이보다 인상률이 더 높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주식과 채권 상품 취급 부서의 임금 인상률은 10%가 될 것이라고 밝혔고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 역시 트레이딩 부서는 인상률이 10%, 투자은행의 인수합병 부서는 인상률이 15% 내외로 전망됩니다. 또 골드만삭스는 항상 업계 최고였던 만큼 이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것이 월가의 관측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월가 금융기관들이 최근 2년간 상여금을 많이 올리지 않았으며 일부 회사는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쳤지만 올해는 지난해 실적이 좋았고 올해도 낙관적이라는 점을 반영, 큰 폭 인상이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월가 상여금은 호황과 불황에 따라 변동이 심하며 경기가 좋을 때는 성과급이 기본급의 수십 배에 달하기도 하지만 이는 전 직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개별 직원의 실적에 좌우됩니다. 한편 미국 중소기업 중 지난달 직원 임금을 전달보다 올린 기업은 29%에 달하며 이는 4년 만에 가장 낮은 것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누구나 사용하기 쉽고 간편한 체킹 계좌, 뱅크 오브 오프 심플리 체킹으로 새해를 심플하게 시작하세요.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해 보세요.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9일 대형 기업들의 주택 매입을 제한하고 신규 주택 구매자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등 더 많은 뉴요커들이 내 집 마련이라는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오는 13일 개최되는 제65주년 뉴욕 한인의 밤 및 제122주년 미주 한인의 날 시상식에서 쇼미 유어 아트 재단 원예경 대표의 커뮤니티 개선상을, 올해의 한인 학자상에는 석지영 하버드 로스쿨 중심 교수, 커뮤니티 봉사상에는 이현탁 퀸즈 한인 회장, 이희수 대뉴욕 노인복지회 이사장, 교육자 원혜경, 최창욱 씨에게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한인 3선 연방 하원 의원인 영김 의원이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기 일주일 전인 13일 자신의 임기 중 이룬 외교 성과에 관한 연설을 갖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도널드 트럼프 일기 행정부를 비판하고 이민자 인권을 옹호해온 로버트 맥엘로이 추기경을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차기 대주교로 임명했습니다.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매장 66곳에 문을 닫는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 중 뉴욕 9개, 뉴저지 1개 매장이 포함됐습니다. 한국 여권으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192국으로 전 세계 여권 순위에서 3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국 여권을 들고 전 세계를 가장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싱가포르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산불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코리안 특급 박찬호가 소유한 베벌리 힐스 저택도 산불로 전소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가벼운 눈이 내리고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6도, 최저 기온은 30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20분, 해 지는 시간은 4시 49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월 10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